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쌤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영상 문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문법 이러니까 벌써부터 뭔가 단어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와요,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 문법은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쉽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법이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제가 한국어 문법에 맞게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온전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이면 제가 그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처럼 문법이란 거는 쉽게 말해서 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로 할 수도 있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생각을 예를 들면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음악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리고 영상으로, 영화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문법이라는 용어를 어떤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하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음악을 만들었어. 근데 이 음악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고 혹은 같이 연주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럴 때 악보가 있으면 참 좋겠죠. 오선지에다가 이제 악보를 만들어서 이 노래의 멜로디와 화음과 가사를 적어서 공유하게 되면 그 악보를 보는 사람,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나 오선지 악보는 다 공통이니까요. 누구나 그 악보를 보고 내가 만든 노래를 부르고 또 연주할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영화에도 그러한 어떤 형식이 있습니다. 이 형식을 알면 영화를 만들 때 이제 스태프들과도 이제 굉장히 편리하게 또 굉장히 구체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는 시청자와도 시청자가 기대하고 있는, 시청자가 원하는 어떤 그런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잘 지켜서 혹은 시청자가 잘 내 의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형식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풀샷, 바스트샷 이런 거.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문법의 세계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Let's get it! 자, 요 PPT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영화를 구성하는 단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소설이라고 하면 소설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단어죠.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을 만들고, 또 문장이 모여서 문단을 만들고, 또 문단들이 모여서 1장, 2장 이렇게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들이 다 합쳐지면 이제 한 권의 소설이 나오죠. 영화도 이처럼 최소 단위, 가장 작은 단위부터 그게 이제 바늘에 실에 이제 구슬 꿰듯이 하나하나 모여서 영화 전체를 구성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가장 작은 단위가 샷이라는 단위예요. 옛날에 영화를 배우신 분들은 쇼트라고도 하는데 요즘에는 다 그냥 샷으로 부릅니다. 누가 이제 쇼트라고 하면 샷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샷들이 모여서 하나의 씬을 구성하고요. 씬들이 모여서 하나의 시퀀스를 구성합니다. 이 시퀀스라는 큰 덩어리가 모여서 한 편의 영화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뭔 말인지 너무 헷갈리시죠? 그래서 자, 요 다음 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샷이라는 거는요, 가장 영화에서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에서 이제 카메라 모드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동영상 촬영을 해보시면 빨간색 동그란 버튼 있죠. 그게 뭐죠? 그쵸, 녹화 버튼이죠. 레코드 버튼, 렉 버튼이라고도 하는데 그 녹화 버튼을 한번 누르면 띵동 누르면 녹화가 시작이 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녹화가 끝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우리는 영화에서 샷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런 클립들을 여러 개 모아서 편집해서 이제
자르고 붙이고 해서 합쳐야지 하나의 영상이 완성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샷이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샷이 모이면 하나의 씬이 된다고 했죠. 이 씬은 뭐냐면, 뭐, 번역하면 그냥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 좀 특수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건을 우리는 하나의 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글로는 장면이 되겠죠. 한 장면이라고 했을 때 이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장소가 왜 조건으로 붙냐면요. 좀 비교를 해볼게요. 소설이나 만화 같은 경우, 뭐 소설은 글이고 만화는 그림이잖아요. 여기는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쓰는 문장이 현재였다가 다음 문장이 과거로 갔다가 뭐 다음에 뭐 집이었다가 학교였다가 왔다 갔다. 만화도 마찬가지죠. 이번 컷에서 어디 그리고 다음 컷에서 뭐 그리면 그냥 보는 사람들 다 그렇게 이해하고 쉽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화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많은 스태프들과 배우들과 실제 촬영 장비들이 다 동원돼서 그 장소에 가서 시간을 들여서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그냥 글 쓰고 그림 그리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많은 이제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일단은 공간과 시간을 한정 지어 놓고 그 안에서 인물들끼리 뭐 싸우든 뭐 눈이 맞아 서로 좋아하든 뭘 하든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게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뭔가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영화 부산행의 이제 시나리오 앞부분인데요. 여기 번호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씬 넘버, 씬 번호고, 그 첫 번째 장면, 이 영화가 처음 딱 시작할 때 첫 번째 장면, 그 다음에 공간 나와 있죠. 진양 톨게이트, 시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지문이랑 대사가 쭉, 이 영화에 촬영될 장면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 그 다음 이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 이렇게 모으면은 이야기가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져요. 요거를 이제 시퀀스라고 하고, 그 덩어리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의 영화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법이란 거는 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고, 영상에서도 이제 그런 용어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스태프들끼리만 소통 뭐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영상을 보는 이제 시청자와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시나리오를 쓰고 배우들이 연기를 열심히 했는데 그게 전달이 잘 안 되면 다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달이 잘 되도록 하는 촬영 방법이 있어요. 자, 샷의 종류, 사이즈와 앵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흔히 다음 거 어떻게 찍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언급을 하게 됩니다. 사이즈는 어떻게, 앵글은 어떻게. 그래서 뭐 바스트샷 아이레벨로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카메라 감독이 알아서 척척척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는 이제 주 피사체. 지금 이제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대상이 피사체예요. 주 피사체. 그래서 피사체의 신체가 얼만큼 화면에 나오느냐를 가지고 분류하게 되고요. 앵글은 이제 카메라의 높이, 그러니까 피사체의 눈보다 카메라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따라서 뭐 하이 앵글, 그다음에 로우 앵글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림을 하나 볼게요. 자, 여기 공유가 서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온다. 그러면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풀샷이라 그래요. 풀샷. 전체 다 나오니까. 그래서 풀샷이라고 하고 카메라가 조금 인물한테 가까이 가면 이제 발부터 잘리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허벅지까지 정도 오게 되면 요거를 이제 미디움 샷이라고 해요. 허리 정도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웨이스트 샷. 가슴 위쪽부터 이제 머리까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거를 바스트 샷이라고 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사이즈가 바스트 샷입니다. 네. 그 다음에 카메라가 이제 더 가까이 들어와서 저의 이목구비만 이렇게 집중해서 찍는다고 하면 요거를 클로즈업 혹은 클로즈업 샷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카메라가 더 들어오면 눈동자 이런 것만 엄청 확대해서 찍을 수도 있잖아요. 동공 지진 나는 거 막 이런 거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익스트림 클로즈업 혹은 빅 클로즈업이라고 하고요. 인물이 아니라 소품이나 뭐 다른 중요한 물건들을 따로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인서트 샷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드라마의 한 씬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씬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하나의 시간, 하나의 공간에
에서 이루어지는 등장인물들이 막 벌어지는 어떤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하나의 한 장면, 한 씬을 볼 텐데 어떤 샷이 풀샷이고 어떤 샷이 바스트샷인가 이런 것들 좀 잘 고민하면서 한번 봐보세요. 큐! 방금 보신 클립을 하나하나 한 샷 한 샷, 한 컷 한 컷 뜯어서 분석을 해보죠. 자, 이 씬의 앞부분에 이런 샷이 나왔어요. 풀샷이죠. 인물들의 거의 전신이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샷이 앞부분에 나온 이유는 여기가 어디인지, 또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서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시청자한테 전달해주기 위해서 앞부분에 나왔어요. 식판을 들고 이렇게 쭉 지나갔는데 웬걸 배식하는 사람이 조정석이에요. 교수님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교수님이 배식을 하고 있어요. 띠용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카메라가 가까이 들어오죠. 그래서 미디움 샷 정도의 사이즈를 잡아요. 요 정도의 사이즈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담기에 적합하고요. 그 인물 간 어떤 거리나 지금 이제 이렇게 퍼주는 동작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대사가 시작이 되면 인물들의 대사가 본격적으로 대사를 주고받기 시작하면 이렇게 바스트샷으로 들어옵니다. 인물의 표정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이즈인데요. 사람의 감정은 이 표정으로 드러나잖아요. 제가 지금 화가 났는지 아니면 제가 지금 해피한지 이런 게 다 표정으로 드러나니까 표정을 잘 볼 수 있는 이 바스트 샷 사이즈가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석의 얼굴이 나왔으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 얼굴도 나와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고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세지를, 이제 비엔나 소세지를 이제 이렇게 주는데 조정석이 조금 차별을 줘요. 그래서 이제 신입들한테는 많이 주고, 교수들한테는 조금 주고, 원장한테는 아예 그냥 브로콜리만 주거든요. 그 상황을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인서트 샷을 찍었습니다. 소세지 개수가 정확하게 보이게끔 이렇게 따로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도조하니까 빨리 가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죠. 근데 이 손짓도 바스트샷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디움 샷, 웨이스트 샷 정도로 다시 빠져나와서 손동작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여러 인물들이 이제 배식을 받으러 이제 옵니다. 그럴 때 사람마다 키가 다르고 또 얼굴 크기도 다르지만 비슷하게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찍어줘야 편집할 때 자연스럽게 이제 왔다 갔다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선 방향도 조정석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봤다면 다 반대편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을 보게 그렇게 촬영을 해야지 이게 시선이 주고받으면서 시청자의 눈이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체를 머릿속에서 다 합쳐서 이 장면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장교울 의사가 지금 여기 스탠드에 가려져 있는데 요렇게 이제 빠져나가면서 이 씬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식탁 씬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렇게 쭉 봤는데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 중에 안 나온 게 있어요. 바로 이제 클로즈업 샷인데요. 요 정도 사이즈가 이제 클로즈업 샷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스트랑 비교해 보시면, 그쵸? 바스트는 그래도 목 밑에 가슴 위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클로즈업은 완전 이렇게 이목구비만 정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찍어서 이 인물한테만 집중하세요. 이런 의도를 담아서 클로즈업 샷을 찍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공식들이 그냥 영화 드라마에서만 적용이 되느냐? 아니에요.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짜잔, 겨울왕국 1편의 한 장면이에요. 여기 안나가 이제 한스한테 배신을 당하고 굉장히 이제 쇠약해진 상태에서 쓰러져 있는데 올라프가 이제 와서 위로해주고 이제 모닥불을 피워주고 이런 장면이죠. 그래서 올라프가 막 녹아내리니까 안나가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올라프가 괜찮아, 친구를 위해서 녹을 수도 있어 막 이러면서 명대사를 날리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장면인데, 여기 보시면은 어떤 흐름이 좀 보이지 않나요? 하나의 씬을 구성할 때 그 씬은 여러 개의 샷들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샷을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좀 풀샷 위주로, 풀샷이나 롱샷,
스로 시작을 해서 먼저 자 지금부터 어떤 장면이 시작됩니다. 여기는 어디고요, 누가 나오고요, 이런 정보들을 먼저 시청자한테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대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바스트샷으로 인물들의 대화를 주고받게 보여주고요. 필요할 때는 뭐 인서트샷 같은 걸 활용하기도 하고, 더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는 클로즈업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씬이 끝날 때쯤 되면 다시 미디움샷이나 혹은 풀샷, 롱샷으로 빠져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메라가 인물한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시청자들은 그 인물한테 몰입하게 돼요. 그쵸? 그럴 수밖에 없겠죠. 화면에 그 인물밖에 안 보이니까. 반대로 카메라에서 이제 인물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시청자들은 그 인물보다는 주변 상황을 더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감정도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씬을 구성할 때 풀샷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감정을 쭉 담궜다가 씬이 끝나면 다시 감정을 빼주는 거예요. 왜? 여기만 너무 몰입하고 있으면 안 돼. 빨리 다음 씬으로 넘어가야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씬 구성의 어떤 그냥 기초? 정석입니다. 여기서 얼마든지 변주는 할 수 있어요. 응용도 할 수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영화나 드라마 보실 때 그런 것들 좀 유념하면서 보시면 이제 씬 구성한 게 눈에 이제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좀 간단하게 영상 문법의 기초, 영상으로 장면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어요. 어때요? 재밌나요? 설명하는 제가 더 재밌어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쭉 배운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시면서 이 장면은 왜 이렇게 찍었을까? 이 장면은 왜 이렇게 찍었을까? 이래서 인서트를 찍었구나. 롱샷을 되게 예쁘게 잘 찍었네. 요렇게 좀 요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안녕.